네, 매일 정리 노트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출지문들 중심으로 정리하는데요. 1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틀린 지문이죠. 29의 기출지문인데 분사무소 행정업무 처리는 모두 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가서 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물론이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분사무소 인장 등록조차도 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가서 하는 거죠. 2번 지문 30회 기출지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휴업신고서의 서식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란에는 법인도 있고요. 공인중개사도 있지만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있어요. 그런데 휴업신고서에는 그렇지만 등록신청서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은 법인이냐 공인중개사냐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지문,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거 아니고요. 중개보수의 50%예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그때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을 위해서 투입한 소요 비용만 보존해주면 되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4번 지문.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어요?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에게 정보공개 의뢰받아 정보를 공개했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한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했거나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공개 의뢰를 받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거래정보사업자로서는 유일한 행정 형벌 사유가 되는 부분이었었죠. 5번 지문.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이거 업무정지 처분 사유인가요? 이거는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아니라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은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항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6번 지문 보겠습니다. 6번. 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르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된다. 틀린 지문이죠. 거래계약서는 3년이 아니라 5년간 보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이 되었다면 아예 보관하지 않습니다. 확인설명서도 3년간 보존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이 되면 별도의 보존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7번 지문.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 보장 규정에 의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규정해서 있을 뿐이지 비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 등의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건 민법에 의해서 손해배상금 청구를 별도로 해야 될 사안이 되는 거죠. 8번 지문.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시도조례가 정하나요? 시도조례가 정하는 것은 주택의 경우에 그렇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죠. 단
1,000분의 5가 아니라 9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특수한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이면 매매면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또 결정하도록 합니다. 단 개업공인중개사는 B주택을 중개했을 때 나는 얼마까지 받을 것인지 희망요율을 정하여 게시된 요율표에 명시하고 명시한 범위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9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교육도 이런 1년의 유예기간 두는 거 있었었죠. 10번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 이상으로 책임준비금 적립하도록 합니다. 작년에 틀린 지문으로 출제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또 공제료 수입액을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해서 또 틀린 지문이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 정리 노트 함께 풀어보셨습니다.